잡고 갑시다. 자, 먼저, 자, 우리 교재 펼치면, 자, 1강. 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야. 자, 우주. 자, 이게, 자, 그렇지. 이제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관찰은 뭐냐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망원경이 발명이 되면서 또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망원경이 발견 안 될 때 그냥 우리가 맨눈으로 이제 우주를 바라봤을 거야. 그치? 밤하늘을. 관측했는데, 이제 망원경이 발명이 되면서, 그래서 뭐 지동설이라는 것도 막 나오게 되고, 그렇잖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됐지? 자, 그러면서 우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어. 그래서 초창기, 맨 처음에 이제 우주에 대한 것은 두 가지 패턴이야. 자, 우주는 그냥 그대로 있다. 변하지 않는다. 아니야. 자,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정적인 우주하고 팽창하는 우주 두 가지의 개념이 됐어. 이거는 이제 과학사와 관련돼서 여기에 관련된 과학자들을 연결시켜서 이제 보기들이 나오니까. 그럼 정적인 우주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적이다. 자, 우주는 정적이라고 돼 있어. 근데 이때 보면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참 훌륭한 과학자야, 그치? 우리 아인슈타인. 근데 아인슈타인이 살면서 자, 약간 오판한 거, 잘못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자, 우리가 이제 그 역학, 물리에서 역학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고전역학에서 누굴 얘기해야 돼? 뉴턴을 얘기하잖아. 자, 뉴턴은 모든 만물 사이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럼 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 저기가 멀어지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멀어지네? 자,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멀어지니까는 팽창한다는 것을 주장한 과학자들이 생기는 거지.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모든 만물간에는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있어. 만유인력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별이, 내가 관찰했는데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자, 이게 만유인력이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어떻게 돼? 서로 다가가야 되잖아. 가까워져야 되잖아. 그치?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멀어져? 그럼 이거는 뉴턴이 얘기했던 고전역학, 만유인력의 법칙이 어긋나잖아. 왜냐면 이때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에서의 어떤 이론, 개념은 우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했어. 아인슈타인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뉴턴의 이러한 만유인력이 우주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주는 점점 어떻게 돼? 좁아져야 되겠지. 근데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정적인 우주를 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런 르메트르 또는 프리먼 이런 과학자들이 이제 팽창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자, 그랬을 때 이 정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뭘 도입을 하냐면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 자, 이 우주상수는 바로 뭐냐면은 미는 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 그래서 미는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유도 존재하지만, 자, 입자간에 서로 미는 힘이 존재하니까 이 미는 힘에 의해서 점점점 멀어지기도 한다. 멀어지는 것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는 변하지 않고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거에서 아인슈타인이 이걸 발표를 해. 자, 르메트로는 과학자가 이 르메트로, 자,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제 뭐냐면은 신부야, 신부.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거든. 근데 과학을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이 르메트로는 아인슈타인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우주상수란 걸 이제 발표했어. 근데 우주상수가 얼마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 우주상수라는 게 있고, 요것에 의해서 이제 미는 힘이 존재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이 당기는 힘하고 미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는 일정하다. 그래서 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근데 르메트로는 이제 그걸 가지고서 다시 관찰하면서 자기가 이 우주상수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때 아인슈타인 미국에 있었거든. 미국으로 가. 그래서 아인슈타인 만나러. 그래서 아인슈타인한테 가서 내가 당신이 발표했던 이 우주상수를 내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라고 딱 보였어, 이제. 그래서 진짜 받으려고. 근데 아인슈타인은 르메트를 깠어. 깠어. 르메트를 왕 삐졌어. 그래서 르메트로는, 그래서 있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르메트라는 사람은
잘 봐야 돼. 우리가 이제 허블이라고 해가지고 허블의 법칙을 얘기하잖아. 근데 처음에 허블의 법칙했지만은 이제 르메트르 허블의 법칙이라고 요즘 많이 해요.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르메트르를 처음에는 이 사람은 이제 인정을 못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인정을 받게 돼. 그래서 르메트르는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르메트르는 어떤 사람이냐? 그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되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줄어들겠지. 그럼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이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주는 처음에 하나의 점으로 시작이 됐을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르메트르가 블랙홀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어. 예측을 한 거야.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서 아인슈타인하고 르메트르 서로 반대되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고정이 돼 있다. 자, 당기는 만유인력과 우주상수의 미는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우주는 고정이 돼 있다. 하지만 르메트르는 어떻게 돼?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근데 인정을 못 받았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허블에 의해서. 그래서 허블은 망원경을 통해서 자,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 근데 이때는 허블 이전에 있잖아. 외부 은하라는 라는 걸 생각을 못해서 그냥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 은하를 벗어나서 새로운 은하인 거야. 그래서 외부 은하라는 걸 알게 되고, 자, 외부 은하를 관찰했는데, 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관찰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관찰 시점에서는 멀어집니다. 그치? 멀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해. 자, 외부 은하가 있으면 이제 은하에도 뭐 별이 있겠지. 자,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빛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요 관찰자하고 요 별 사이의 거리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요 사이에서 빛이 이제 요렇게 올 겁니다. 파동 치면서 빛은 파동 운동하니까. 그럼 만약 이 별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면 이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자,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측했을 때, 이 별이 가까워지네, 멀어지네를 우리는 뭘로 판단하냐면은, 가까워지면은, 파장이 짧아지고, 멀어지면은, 파장이 길어진다.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거. 자, 파장이 짧아지고 파장이 멀어지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별빛, 눈으로 보이지? 눈으로 보이는 빛이 무슨 빛?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무슨 빛이야? 자, 이런 거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하고 가야 돼. 그래서 개념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뭔데? 말 그대로 가능하다, 볼 시자. 그래서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 그럼 가시광선 뭐야? 빨, 쪼노쪼, 파는 보잖아요. 그럼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진단 말이야. 파장은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린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파장이.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빨간색 쪽이고 파장이 짧아지면 보라색이잖아. 근데 솔직히 가시광선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지개를 보면 빨주노초 파란 보지만 보라색은 굉장히 작아. 그래서 거의 여기가 파란색 쪽에 많이 관찰이 돼.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면은 뭐가 관찰이 되냐면 청색의 파장이 관찰이 된단 말이야. 가시광선에서는. 그치? 청색 파장이 관찰이 돼. 그 다음 이제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적색 파장이 관찰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외부를 관찰할 때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관찰 시점에서 멀어져. 자,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스펙트럼 영역에서 이제 빛의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스펙트럼이 펼쳐질 거 아니야. 그럼 파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니? 청색 쪽으로 치우치니? 적색 쪽으로 치우치니?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적색편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적색편이라고 한단
그래서 이 허블은 망원경을 통해서 외부 은하를 관찰했을 때 외부 은하가 우리 관찰하는 이 지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아, 우주는 팽창하고 있구나. 팽창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말이야.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있잖아. 뭐라고 얘기해 줄 알아? 허블이 요거 발표했잖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는 없다. 우주상수는 없다. 라고 얘기한 거야. 우주상수는 없다. 근데 나중에 이 우주상수는 다시 계산이 돼요. 계산이 돼. 왜냐하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지만 팽창하는 거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또 얘네들이 또 뭉치는 것도 관찰이 되거든. 그래서 있잖아. 암흑 에너지라는 거, 암흑 물질. 요즘 뭐 그 과학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노벨상도 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팽창도 하지만은 어느 곳에서는 수축도 하는구나, 뭉치기도 하는구나. 자, 그 뭉치는 힘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주 상수를 다시 계산을 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요것 때문에 우주 상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허블에 의해서 아, 우주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는 팽창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팽창에 놓고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개념들이 오는 거야. 그래, 팽창해. 우주는 팽창할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팽창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모든 물질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물질의 양이 있어. 그 물질의 양이 있으면은 그것이 뭐 쪼개지든 펼쳐지든 간에 그 물질의 전체 양은 어떻게 돼?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 물질의 양은 똑같지만 팽창하면 어떻게 돼? 그 같은 공간에 있는 물질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지. 그치? 그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빅뱅 우주론.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을 해. 그러니까 팽창하니까 자,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물리량은 그 물리량은 팽창하더라도 전체 물리량은 똑같이 유지가 되니까 그 같은 공간에 들어있는 물리량은 점점 작아질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고 그것을 이제 가모프가 주장을 해요. 가모프가. 근데 호일은 우주는 팽창해. 근데 팽창하는데 자, 이 정상 우주론은 균일하다는 거야. 자, 이게 빅뱅 우주론은 균일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양이 균일하다. 같은 공간에 물질의 양이 균일하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팽창할수록 자, 그 물질의 양은 어떻게 돼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 이만큼 공간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이 공간에 예를 들어서 뭐 1세제곱미터 공간에 10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요 해가지고서 이 세제곱미터가 있어. 그 얘는 몇 개가 있어야 돼? 20개가 있어야 돼. 왜? 균일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10개가 20개로 어떻게 돼요? 개수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커지는 거야. 이게 바로 정상우주론이야. 정상우주론. 근데 빅뱅 우주론은 자, 예를 들어서 1세제곱미터는 공간이 10개가 있다면 자, 여기가 자, 이 세제곱미터가 있어. 그럼 여기에도 10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야. 그러니까 초창기에 만들어진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고 공간이 점점점 커지니까 팽창이 되니까 그 공간 안에 단위 공간 안에 들어있는 양은 점점 감소한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밀도라고 그래요. 밀도. 그래서 얘는 밀도가 균일하다라고 얘기해요.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균일하고 자, 빅뱅 우주론은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잖아. 그치?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고 부피만 커지는 거야. 그 부피분의 양, 그게 바로 어떻게 돼? 밀도는 점점 감소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된다. 근데 빅뱅이란 단어는 자, 호일하고 가모프가 그래서 굉장히 이 두 사람은 서로 이제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자, 요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야. 아마 영국 라디오였을 거야. 그랬을 때 막 하다가 호일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시 얘기한 거는 그렇잖아. 이게 우주가 팡 터져가지고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야 그거 빅뱅
크게 빵, 뱅뱅 터지는 거 아니야. 호일이 그래서 말하는 게 빅뱅이야, 빅뱅. 그래서 빅뱅이라는 것이 이거잖아. 빅, 크다, 뱅, 터지다, 방방. 우리 뱅뱅, 총 쏠 때 탕탕할 때 영어에서 뱅뱅 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빅뱅이다 약간 비하하는 용어였어. 비하하는 용어. 근데 그게 워낙, 자, 이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지? 빅뱅 우주론. 또는 이제 빅뱅 우주론의 다른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주 폭발이라고 그래요. 우주 폭발론. 우주 대폭발이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우주 대폭발. 그래서 우주 대폭발. 야,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어느 학교에서 이 교과서에 빅뱅이라는 단어가 없는 교과서가 있었어. 근데 서술형에 얘가 그래서 이거 이제 우주 대폭발이라고 이제 답인데 빅뱅이라고 쓴 거야. 빵점 처리됐어. 와가지고 하소연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아니 모든 교재에서 빅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주 빅뱅 썼다고 해서 빵점 처리됐어요? 막 그러는 거야. 와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서 학교 내신은 좀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게 굉장히 대립이 됐어요. 자, 대립이 됐다가 자, 결국은 이제 우리는 지금 뭘 인정한다? 빅뱅 우주론을 인정한다. 자, 일단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자, 크게 두 가지 얘기하지만은 그냥 굳이 나누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뭐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하나의 점에서, 그치? 하나의 점에서 뻥 하고 터졌기 때문에 터지면서 팽창하고 있다. 자, 팽창하고 있고, 자, 팽창하면서 이제 원소들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원소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기본 입자인 쿼크, 그리고 경입자라고 그래요. 경입자, 렙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렙톤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재는 있지만 이 시중 교재에서는 렙톤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전자. 그래서 쿼크하고 전자. 근데 쿼크하고 이제 렙톤 또는 렙톤을 경입자로 그래. 그래서 쿼크보다 조금 더 가벼운 입자들. 자, 그래서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쿼크들이 모여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수소 원자 핵,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고, 그럼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핵융합으로 이제 서로 이제 붙어가지고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그치?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다 전자가 이제 붙어버리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고, 자, 이 과정이 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우주 초창기에서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측을 했어. 만약 이게 대폭발해서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하는 거지. 수학적으로 계산했더니 자, 이 수소하고 헬륨은 3대 1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이 예측한 거를 스펙트럼을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관측했더니 예측한 것과 관측한 것이 같더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의 질량비. 자, 우리 이제 숫자를 좀 외울 것들이 있어. 숫자. 그래서 138. 또 뭐가 있어? 3. 그리고 38. 아니, 138억 년에 빅뱅 일어났잖아. 3분 안에, 그치?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38만 년이 지나면 뭐가 만들어져? 원자가 형성이 되잖아. 그럼 왜? 38만 년 이전에는 원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 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퍼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주는 뿌옇게 돼 있는 상태야. 뿌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 원시별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원시별에서 나오는 빛은 이 뿌옇게 된 우주를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근데 38만 년 딱 됐을 때 어떻게 돼? 원자들이 만들어지니까 전자들이 원자 핵에 붙어가지고 원자가 만들어지잖아. 그 뿌옇게 된 것에 이제 어떻게 돼? 공간이 생기는 거지.
공간이 생기니까 원시별에서 발생한 빛이 어떻게 돼? 이 공간을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전 우주로 빛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38, 그래서 138, 3, 38 이거 외워야 돼. 요 숫자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 1대1. 처음에 수소하고 헬륨 1대1이었어. 원자핵이. 알죠? 수소, 헬륨 1대1.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7대1, 7대1, 그리고 12대1, 3대1.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이 숫자는 1대1, 7대1, 12대1, 3대1. 요 숫자 외우고 있어야 돼. 알지? 이거는 수소하고 헬륨 사이의 관계야. 알겠니? 수소하고 헬륨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 그런데 양성자, 중성자 시간이 지나니까 7대1.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양성자하고 헬륨 원자핵이 12대1. 자, 그랬더니 질량을 봤더니 3대1.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숫자를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편할 거야,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바로 요 얘기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봐봐. 자, 공간이 커지는 거잖아. 공간이 커지잖아. 자, 이게 38만 년 때 이제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온도가 약 3000K가 돼요. 켈빈 온도라고 그래. 켈빈 온도. 우리가 도시로 바꾸면 거기에 273을 빼면 돼. 이제 273을 빼면 도시야, 도시. 그래서 3000K가 딱 됐을 때 이제 이 빛이 우주 공간 퍼져나가. 그럼 전 우주로 퍼져나가면 공간이 점점 커지니까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같은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너희 배웠나 모르겠네. 중학교 때 단열 팽창 배웠지? 단열 압축. 그래서 단열 팽창이 뭐야? 공기가 상승할 때 열의 출입 없는 상태에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 부피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팽창이 된단 말이야. 팽창이 되면은 요 안에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같은 부피당 에너지가 낮아져. 열이 줄어들어요. 그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수증기가 어떻게 돼? 응결이 되면서 구름 입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단열 팽창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이제 팽창하는 거야. 팽창하면서 어떻게 될 거야? 온도는 점점 내려갈 거야. 그래서 만약 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우주는 팽창하니까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 낮은 온도에서, 자, 어쨌든 간에 온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자, 우리 몸에서 빛나. 너나 나나, 너희들이야 나나 빛나는 사람이야. 단지 우리는 그 빛을 못 볼 뿐이야. 무슨 빛이 나와? 우리 몸에서 나온 빛. 적외선. 자,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야. 근데 빛이 가시광선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도 있고, 뭐, 엑선도 있고, 마이크로파도 있고, 그치? 다양하단 말이야. 굉장히 이제 많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아지면 그 낮아진 온도에 해당하는 빛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때 그 빛에 의해서, 파동에 의해서 방출된 빛을 우리가 나오는 그 열, 그거를 복사라고 그래, 복사. 라디에이션이라고 복사. 그래서, 자, 분명히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고, 어느 특정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특정 온도는 낮아지게 되면, 분명히 그 낮은 온도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있을 거야. 알지? 그래서 그 복사 에너지를 관찰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빅뱅 우주론 처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주 복사 에너지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우주 복사 에너지가 관측이 된 거예요. 그 우주 복사 에너지가 관측이 됐다. 얘는 약 3도 K인데 뭐 어떤 책에서 이제 2.7K 이렇게 표현할 거야. 얘는 극저온이야, 극저온. 여기다 마이너스 273 빼면은 섭씨잖아. 그럼 3도 K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70도죠. 우주의 온도는.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마이너스 270도씨야. 그래서 이러한 어떤 3도 K에서 발생하는 빛의 파장을 검출한 거야. 알죠? 그걸 이제 우주 복사 에너지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빅뱅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데 몰라. 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망원경 하나 또 올랐지? 허블 말고, 뭐지,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씨.
허울 말고 뭐지? 무슨 망원경 하나 했잖아. 자, 그 망원경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빅뱅 우주론에서 이 우주론이 뭔가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어. 그래서 혹시 나중에 또 빅뱅 말고 또 새로운 우주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된 과정이 바로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이때 관련된 과학자들 잘 봐도 이제 그래서 먼저 자 정적 우주하고 팽창 우주, 아인슈타인 정적, 그다음에 르메트르 팽창. 그런데 팽창하는 것은 뭐야? 허블이 관찰해서 팽창 우주론으로 넘어갔고 그 우주가 팽창해. 근데 어떤 식으로 팽창할 거냐? 자, 밀도가 균일하게 팽창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균일한 상태로 팽창할 거냐? 정상 우주론. 아니야. 물질은 안 만들어져. 처음에 빅빵 하고 터졌을 때 물질의 양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팽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래서 뭐야? 성당과는 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지. 그래서 호일, 정상, 가모프, 빅뱅.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학자로 연결해서 많이 얘기할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주 관련된 논쟁이고, 자, 여기서 허블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좀 확인할게요. 왜냐면 이거 어떤 학교에서 이거 문제가 나오더라고. 자, 허블의 법칙. 지금은 이제 르메트르 허블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허블은 망원경을 통해서 외부 은하가 후퇴한다고 그랬어. 후퇴한다. 그럼 관측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멀어진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후퇴이기 때문에 관측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알지? 거기에서 은하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근데 봐라. 후퇴하는 속도가 멀어진잖아. 더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후퇴하는 모든 그 은하들,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동일하다면은 뭐 이렇게 가야겠지. 그렇지? 이렇게 가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근데 거리가 멀수록 속도는 점점 멀어진다. 멀어진다. 맞지?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는 점점 커진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관측했을 때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없다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빛의 속도가 더 빨리 움직여요. 그럼 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 왜냐면 한 선에서 자, 여러분들 1차원은 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0차원이 점 하나고 1차원은 한 선이에요, 선. 2차원은 면이에요. 3차원은 면에다가 높이가 들은 공간이에요. 알지? 그러면 하나의 선에서 또는 면에서 이게 멀어진다면은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이게 멀어지는 게 어떤 선이 멀어지는 거나 면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멀어지는 거야, 공간이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관측했을 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후퇴하네라는 것도 관측이 돼.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간에 그래. 이렇게 됐어. 그래서 허블은 자, 후퇴 속도 V, 자, R은 거리, 요 H가 바로 허블 상수야. 허블 상수.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한 문제 안 나와요. 자, 기울기가 뭐가 된다? 허블 상수가 된다. 그치? 요 기울기가 허블 상수다. 야, 요 정도만 알아두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메가파섹이야, 메가파섹. 그래서 요런 식으로. 파섹이 뭐지? 1파섹? 응? AU는? AU는? 큰일 났다. 다 까먹었네? 너 중3 때 이거 배우지 않았어? 뒤에 나오지 않나? 우주?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 별건 없어. 자, 둘 다 팽창이야. 팽창 우주론입니다. 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모두 다 팽창 우주론이야.
자, 팽창 우주론인데 정확하게 자, 우주공은 둘 다 팽창이에요. 자, 팽창하면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중요한 건 물질이 만들어진다. 즉 은하와 별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질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균일하다는 뜻이에요. 균일이 뭔데? 아,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 거리가 똑같잖아. 그 여기서 이제 별이 있으면 이 별에서 내는 에너지, 요 거리가 막 받는 게 에너지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간에 해당하는 열이, 여기서 이제 이게 뭐 열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는 열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1 세제곱미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세제곱미터가 됐어. 그럼 열은 어떻게 돼? 20이 되는 거야. 그럼 같은 공간에 열은 똑같거든. 열이 같으면 온도는 어떻게 돼? 같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같은 공간에 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온도는 열의 척도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열이 많다는 얘기고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열이 적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온도는 밀도는 일정하다. 이거 잘 봐야 돼. 우리가 보통 밀도만 얘기하는데 뭐도 일정하다? 온도도 일정한 거야. 균일하다는 거야. 균일하기 때문에 그 공간의 단위 공간의 열의 크기는 똑같거든. 맞지? 그래서 밀도도 같고 하지만 빅뱅 우주로는 이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아. 질량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 별이나 은하는 생성이 되지만 또 어떻게 소멸도 되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별이나 은하는 생성이 된다. 맞아요. 근데 생성만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이 된다. 맞아. 그래서 별이나 은하는 생성도 되고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일정한 질량을 놓고 일정한 질량 안에서 별의 생성과 소멸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그래서 별의 탄생, 소멸, 그리고 원소, 그다음에 태양계 행성 이어서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별과 은하는 생성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질량의 변화는 없다. 그럼 전체 질량은 똑같고 부피가 커지지? 그래서 밀도가 점점 낮아진다. 근데 밀도가 낮아지는 만큼 어떻게 돼? 열의 크기는 똑같이 10입니다. 공간이 커지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1 세제곱미터당 열의 크기는 5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공간이 커질수록 단위 부피당 열의 크기는 줄어드니까 온도도 어떻게 돼? 낮아진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다. 3도 K로 낮아진다. 이때 뭐가 된다?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온다. 그렇죠? 잘 개념 잡아둬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자, 이해됐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빅뱅 우주론 이제 대한 거지. 그래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하나의 점이 하나의 점. 한 점에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 있어. 하나의 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하나의 점에서 모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터져. 백폭발이 일어나. 빵 하고 터지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점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우주 하나의 점에서 터지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공간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이 점점 이제 이게 팽창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이쪽에 봤을 거고 만약 이쪽에 보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쪽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의 모양이고 자, 이거는 어느 방향이든 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공간이 퍼져나가는 거야. 알겠지? 요거 보고서 여기는요 하지 마. 여기는요 하지 마.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간이 퍼져나가는 거야. 공간이 퍼져나가면서 팽창이 되고요. 자, 진화는 뭐냐면은 별의 생성, 은하의 생성.
별과 은하가 생성이 되고, 그래서 별과 은하의 생성을 통해서, 자, 그래서 현재 우주, 물론 생성만 되는 건 아니야. 자, 소멸도 되기도 하죠. 그렇지? 그래서 자, 지구와 거의 질량과 비슷한 별은 뭐 백색 외성, 그 다음에 이제 지구보다 한 10배 정도 질량이 큰 별은 어떻게 돼?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소멸이 되잖아.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화를 거쳐 현재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잖아. 근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 좀 개념 좀 잡아놓고 가자. 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것이 있어. 아인슈타인 얘기한 거야. E는 mc 스퀘어 제곱. 자, 요 m이라는 것이 이제 질량이지. 요 c가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반응에서 변화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모든 물질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수준에서, 원자에서 결합하고 합쳐지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고, 알지? 원자 안에서, 뭐, 원자의 양성자, 중성자, 이런 원자 핵 안에서, 그래서 원자 수준 미만에서, 자, 원자 수준 미만이라는 거는, 자, 원자 핵,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것들. 자, 요런 사이에서의, 이제, 여기에서는, 자, 질량 이꼴 뭐다? 에너지입니다. 질량 있고 에너지예요. 그래서 질량이 손실이 되면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요. 질량이 증가한다면요,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알겠지?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 서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게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나오긴 하지만은, 뒤에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핵 발전, 핵 분열이나 핵 융합에서 이거 나와. 요거 이용해서 이제 할 거야.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m이라는 질량이 만약 손실이 됐어. 그럼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 증가하는 에너지는 mc 스퀘어 제곱. mc 스퀘어로, 자,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2배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된대요. 이게 바로 핵분열이에요. 핵분열. 그럼 봐봐. 자, 이런 입자들이 이제 핵융합을 해야 돼. 핵융합에서 서로 합쳐져야 되잖아. 그치? 자, 또는 핵융합을 하게 되면, 핵융합하려면 얘네들 어차피 붙어버리니까 질량이 커져야겠지. 그러니까 질량이 커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는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이 질량이 증가하는 만큼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그 줄어드는 에너지만큼을 흡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핵융합은 아주 높은 고온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주 높은 고온에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알겠지?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태양에서, 자, 태양과 비슷한 질량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그 온도에서 어디까지, 뭐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보면 철만 있는 건 아니잖아.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도 많잖아, 원소들도. 그치? 그거는 뭐냐면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 폭발하면서 그때 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지.
그래서 그때 막 여러 가지 이제 질량이 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요 개념 잘 봐도, 요 개념 잘 봐도. 자, 그래서 우주가 탄생한 이후 기본 입자. 자, 여기서 기본 입자라는 건요, 쿼크하고 렙톤 또는 얘를 우리가 경입자라고 합니다. 알겠니? 쿼크. 자, 쿼크하고 렙톤, 경입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 쿼크 3개가 모여서 중성자 만들어진다. 자, 그랬을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미리 하나 얘기하지만은 한 개의 양성자가 뭐다? 수소 원자핵이야. 이제 수소 원자핵. 그래서 한 개의 양성자가 바로 수소 원자핵이야.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굉장히 온도가 높은 고온 상태라는 얘기야, 지금. 고온 상태. 자, 그러다가 원자가 생성이 되죠. 자, 이 원자 생성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빛이 우주로 방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 이전에는 혼탁한 우주라면 이 이후에는요 맑은 우주란 얘기예요. 맑은 우주? 표현이 좀 그렇다. 자, 혼탁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빛이 빠져나가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관계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자, 첫 번째 우주는 팽창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팽창하니까. 그 다음에 수소 헬륨의 자, 질량비가 3대1.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3대1이더라는 거지.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크게 개념 한번 좀 잡았어.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네? 정리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잡아놓고 가야 돼.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탁탁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이제 빅뱅이 일어나면서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잖아. 여기서 조금 우리 이제 화학에서도 이제 필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쪼개지지 않는다는 게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그래서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알갱이는 원자지만 원자를 쪼개면은 전자하고 원자핵. 그 원자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지. 자, 원자, 원자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전자. 그러면은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지? 양성자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자, 내가 가끔 이제 막 용어 같은 거 영어 단어 물어보잖아. 그치?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과학을 하다 보면은 일단 개념이 이제 이게 보통 번역을 해서 나왔을 때 보통 이제 이게 한자가 많아, 한자가. 한자. 근데 이제 한자로 해서 한자를 이제 설명하면 되겠지만은 자, 이게 한자로 잘 이해가 안 돼. 경우가 있어. 그러면 영어 단어를 얘기할 거야. 그리고 또 영어 단어도 가끔씩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기호 때문에, 기호. 양성자는 프로톤이야. 그래서 스몰 p로 표현해. 중성자는 영어로는 뉴트론이야. 그래서 스몰 n으로 표현해. 전자는 일렉트론이야. 그래서 스몰 e로 표현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중성자는요, 전하를 띄지 않아요. 전자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그리고, 자, 이 전자, 그치? 자, 이 전자가 우리는
렙톤 또는 경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렙톤 경입자. 자, 그 다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그래서 쿼크가 6개가 있거든. 6개 있는데, 자, 우리는, 자, U, D. 업 쿼크, 다운 쿼크. 자, 요 두 가지 얘기할 거야. 업 쿼크, 다운 쿼크. 이제. 자, 이 업 쿼크는 전하를 띠고 있어.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맞나? 응?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그래서 중성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외워. 이렇게 봐. 중따따. 중따따. 그러니까 중성자는 중따따야. 그러니까 다운 업이야. 중따따. 그러면은 양성자는 그 업다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플러스 3분의 2니까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력이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잖아. 그러면 중따따 이렇게 외워. 중따따. 그럼 양성자 이제 반대로 가면 되지. 그럼 양성자는 업이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다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아니, 더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1인 거야.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에 전하를 띄고요. 중성자 전하를 띄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쿼크들이, 자, 여기에서 쿼크들이 그냥 뭉치질 않아요. 여기에 이제 글루온이라는 아주 미세 입자가 같이 관여를 해. 그러니까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한 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글루온이라는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서 양성자,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 플러스, 자, 중성자는 전하가 없고, 자, 그러면 전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네들 합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주 폭발 상태에서 빅뱅 초창기에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요런 양성자, 중성자, 쿼크도 없었어요. 왜? 초창기에는 굉장히 높은 온도거든. 높은 온도, 굉장히 높은 압력이라서, 자, 물질이라는 것이 없고 기본 입자로 없어. 그냥 에너지 상태야. 에너지 상태. 자, 그런데 폭발하면서 어떻게 돼? 이게 팽창을 뿌리잖아. 아까 얘기했지, 단일 팽창.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돼? 물질로 전환이 된다는 거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해. 그래서 내가 했잖아. 물질과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성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그렇잖아.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그게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질량을 가진 입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기본 입자예요. 그래서 기본 입자인 쿼크, 그 다음에 렙톤 또는 경입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전자를 얘기할 거야. 근데 뭐 중성 미자도 있고 미온도 있고 뭐 다 많아. 자, 그것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양성자가 플러스, 중성자가 전하를 띄지 않는 거. 자, 전자는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자, 전자가, 경입자가 쿼크랑 같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순서는 전자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야. 알겠니? 알겠지? 그러니까 쿼크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야. 쿼크 전자, 양성자, 중성자야. 자, 플러스 없죠? 마이너스죠? 전하량의 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전자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를 얘기할 때 원자는 전기적으로 봤을 때보다 중성이다. 자, 어떤 원자가 플러스를 띄고 있어. 우리는 원자라고 안 불러. 뭐라 부르니? 자, 원자가 플러스를 띄고 있다. 그 원자라고 안 불러.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양이온. 마이너스 띄면은 음이온이야. 우리는 원자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그 안에 뭐야?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뜻이야. 전기적 중성이고, 그러면 전하를 띄는 거는 양성자와 전자잖아.
그럼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는 얘기인데 한 개 전하량이 똑같아. 한 개 전하량이. 그러니까 결국은 중성의 원자에서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어떻게 된다? 오, 같은 거야, 같은 거. 같은 거. 자, 이 파트는 화학학으로 연결되니까. 알지? 그래서 그 화학 생각해서 조금 더 설명 더 들어갈 거야. 자, 근데 이 양성자 수는 말이에요. 원소마다 고유해요. 자, 수소 원자를 보니까 그 안에 양성자는 전부 다 한 개야. 한 개야,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무조건 다 한 개야. 모든 헬륨 원자에는 양성자가 2개가 있어. 자, 모든 탄소 원자에는 6개 양성자가 있는 거야. 모든 산소 원자에는 8개가 있는 거야, 양성자가. 그럼 어떤 원자 봤더니, 어이구, 양성자가 6개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탄소 원자인 거예요. 우리는 양성자 수를 가지고서 얘가 어떤 원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원자의 종류인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양성자 수를 뭐라고 하자? 원자 번호라고 하자. 원자 번호. 원자 번호. 그래서 원소 기호 앞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에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에 플로린, 10번에 네온, 11번에 나트륨, 12번에 마그네슘, 13번에 알루미늄, 자, 14번에 규소, 15번에 인, 16번에 황, 17번에 염소, 18번에 아르곤, 19번에 칼륨, 20번에 칼슘. 아이고, 이거 다 외우지?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자라면은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고 전자인 거야.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잖아요. 그치? 질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비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질량비를.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을 보면은 거의 비슷해. 근데 아주 미묘하게 실제로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비교했을 때 중성자가 아주 약간 커. 알지? 중성자가 아주 약간 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쭉쭉 끄집어내요. 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거예요. 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거예요. 자, 다시 질량, 에너지, 등가성 물리 봐봐. 질량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알지? 질량이 감소하면 에너지 증가. 그래서 에너지 방출해. 그러면 질량이 증가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지. 에너지 흡수해야 돼. 그럼 에너지를 방출. 자,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갈 때는 질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갈 때는요? 질량이 감소하죠? 그러면 질량이 커지려면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치? 왜냐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가 질량 서로 왔다 갔다 바뀐다는 거야. 그럼 질량이 커지려면은 그만큼 커지는 질량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자, 질량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질량만큼 어떻게 되니?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그 우주 초창기는 어떻게 되니? 굉장히 높은 온도지만 얘네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팽창하니까 에너지는, 온도는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그 단위 공간 안에 있는 에너지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곳에서 에너지 흡수하는 것이 쉬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공간에서 내가 에너지 방출하는 게 쉬워?
그치? 얘가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1대1의 개수비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1대1의 개수비. 양성자, 중성자가 1대1의 개수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것보다, 그래서 얘는 어렵다는 거지. 잘 안 일어나요. 얘는 아주 잘 일어나요.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게 잘 일어나요. 왜?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니까 중성자 수는 줄어들고 양성자 수는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우주공간에서 7대1의 비율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요 얘기야, 요 얘기. 요 얘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질량은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도 누가 크다? 중성자가 크다. 근데 이 미묘한 차이의 중성자가 바로 요거지. 요거와 연결되고. 그래서 아까 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그러니까 질량의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려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야. 흡수해야 돼.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하고 비교하면은 누가 더 잘 일어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잘 일어나. 그치?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보다는 중성자, 양성자가 더 잘 일어난다. 우리는 이걸 연결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다. 전자는 말이에요. 이 둘의 평균적으로 1840분의 1에 해당이 돼요. 와. 전자의 질량 너무 작잖아. 그래서 이 전자의 질량은 우리가 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원자의 질량은 전자를 뺀 누구의 질량과 같다? 원자 핵의 질량과 같다. 알겠니?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의 질량을 더해도 전자의 질량을 빼도 원자 전체 질량은 거의 변함이 없다. 질량이 있지만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아. 이만큼이야. 이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냥 0과 거의, 그래서 그냥 무시해. 얘를 그래서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었다고 해서 질량이 줄어들진 않아요. 전자를 얻었다고 질량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작아요. 그럼 원자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이고, 그럼 그 원자핵의 양성자, 중성자 있잖아. 근데 그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원자핵의 양성자가 몇 개 있을까? 원자핵의 중성자가 몇 개 있을까? 그치? 그러니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그 원자 질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바로미터, 척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를까? 질량수라고 부른다. 질량수. 그래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으로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으로 나타낼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원소기호. 자, 이게 뭐니? 그렇지, 원자번호. 그러니까 나트륨 원자 안에는 양성자가 몇 개? 11개. 전자가 몇 개? 원자에서는 11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없잖아.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고 없으면 원자인 거야. 그러면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그럼 얘는 뭐다? 질량수. 그럼 이 12개가 뭐가 돼요? 그렇지. 중성자 수가 되는 거야. 알겠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 그래서 우리가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봤을 때 바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원자는 이거예요. 그리고 그 원자는 전자하고 원자핵으로 나눠지죠. 원자에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양성자, 중성자가 뭘로 만들어졌다? 코크. 그래서 중따따. 알겠지? 중따따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세 개의 코크가 모여서 하나의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고 있다.
자, 세 개 중에서 따따 두 개면, 다운이 두 개면은 중성자. 그치? 업이 두 개면은 양성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전하량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양성자 플러스 1, 중성자가 0이라는 전하량이 나오는 이유도 알 수가 있을 거라고요. 물론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야, 상대값. 상대값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이거 반대로 이제 이렇게 가면 되지. 빅뱅에서 이제 요런 과정으로 이제 되는 거야. 빅뱅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 물질의 구성 입자는 요렇게. 그래서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해, 그 다음에 원자. 그리고 이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있고.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요 그림 잘 봐야 돼, 이제. 이제 뭐 세부적인 건 이미 우리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자. 다시 들어가겠지만. 자, 빅뱅 이후에 우주의 변화하고 입자의 생성 순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몇 년 전? 138억 년 전. 자, 138억 년이지만 우주 나이로는 어떻게 돼요? 0살이에요. 그치? 빵살이잖아. 우주 나이로는. 빵살이야. 그래서 여기가 3분이 뭐냐? 우주 나이로 3분이 됐을 때야. 아니 갑자기 138억 년에 3분 이렇게 나왔잖아. 헷갈리지 마. 자, 숫자는 138, 3, 38. 그치? 요거 외우라고 그랬어. 물론 온도도 외우기 좋겠지. 온도는 이거 15K가 얘는 뭐 엄청나게 높겠지. 상상도 못할 만큼. 자, 우리는 온도는 요거 300K. 300K. 그래서 요 K라는 것이 뭐냐면은 켈빈 온도라고 그래. 켈빈 온도. 이건 어떤 온도냐?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씨거든. 정확히 0.15가 붙긴 해요. 0.15가 붙는데. 자, 이 가장 낮은 온도를 0도 K라고 놓자. 알지? 0도 K라고 놓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켈빈 온도가 되고, 그래서 요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됩니다. 알지? 그래서 켈빈이라는 단어가 희한하게 있잖아. 도시로 하면 되지 뭐. 근데 이렇게 쓰니까 요 정도는 좀 알아도.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 할 때도 켈빈 온도로 표현해. 켈빈 온도. 자, 그래서 빅뱅 하나의 점에서 자, 공간이 팽창이 되죠. 그래서 공간이 팽창이 되니까 자,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갑니다. 알겠지? 우리 단열 팽창처럼.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는 굉장히 고온 상태야. 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 여기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없어. 그쵸? 물질하기 처음에 빅뱅 직후에는 물질이 생기잖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빵 하는 그 순간에는 물질이 없겠지. 근데 공간이 급격히 팽창하는 순간 이제 온도가 팍 떨어질 거야. 떨어져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온도가 돼요. 그래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 기본 입자. 뭐가? 쿼크, 렙톤 또는 경입자. 자, 근데 이 렙톤, 경입자 6가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전자를 얘기할 거야. 전자. 그 중에 전자만 또 끄집어서 표현할 거야. 우리 교재 그래서 그 렙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쿼크, 렙톤 이제 잠깐 6가지 보여주긴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하지만 얘는 어떻게 일러가면서 계속해서 온도는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거야. 자, 하지만 온도가 높거든. 높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되잖아. 그러니까 온도는 내려가도 이 자체로 이미 여기는 고온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고온 상태라, 알겠지? 고온 상태라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이 공급된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물질, 질량을 가지는 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쿼크라는 입자, 전자는 입자가 되고요. 이 쿼크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들면서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3분. 그래서 3분은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이 양성자보다 수소 원자핵. 그치? 자, 수소가 이거잖아. 요거거든. 그러면 얘는 양성자 몇 개니? 한 개. 그치? 양성자 한 개. 자, 중성자 몇 개? 빵 개죠. 왜? 질량수 1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양성자 한 개가 뭐가 돼요? 수소의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자체가 수소의 원자핵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거야. 헬륨 원자핵이.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이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수소 원자핵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융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융합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 고온 상태라는 거야. 하지만 여기는 원자핵이거든. 그래서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혼탁한 우주가 돼요. 혼탁한 우주. 알지? 혼탁한 우주가 되고, 자, 혼탁한 우주이기 때문에 빛의 발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 상태. 이때 불투명 우주 상태라고 해요. 자, 그러다가 38만 년. 자, 38만 년이 됐어. 이제 온도가 내려가잖아. 온도가 내려가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하고 원자핵하고 전자 간에 이제 인력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인력에 의해서,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자, 이게 왜 이제 원자핵이 되냐면, 요 과정에서 온도가 내려가잖아. 전자의, 우리 온도는 두 가지 개념이야. 첫 번째는 열 에너지 척도야. 알지? 그럼 두 번째는 온도는 운동 에너지의 척도가 돼.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기체도 어떤 입자가 움직이잖아. 입자가 움직이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운동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전자의 운동 에너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원자핵이 잡아당겨도 얘네들이 그 인력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서 움직이니까 원자핵으로 끌려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원자핵은 있어도 전자가 원자핵에 달라붙질 않아. 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알지? 그런데 온도는 계속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내려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생기면서 원자가 형성이 된다. 자,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던 전자들이 원자핵 쪽으로 달라붙으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 요 전자하고 원자핵이 어떻게 불투명하게 막 되어 있다가 자,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돼? 요 사이 이제 공간이 생겨버리지 빛이 통과하는 거야. 언제? 38만 년. 됐니? 38만 년. 그래서 138, 3분, 38. 요걸 기준으로 외워놓고 자, 순서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이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 그리고 헬륨 원자핵, 그 다음에 원자 생성. 자, 연결고리 가지면서 잘 정리해. 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확인하면 기본 입자라는 게 있잖아. 쿼크하고 전자. 자, 138억 년 전 우주 나이로는 0살. 그래서 쿼크가 6개가 있고요. 자, 렙톤도 6개 있어요. 렙톤은 우리가 이제 경입자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이거야. 쿼크보다 질량이 작은 입자야.
알지? 그래서 경입자로 그래. 코크보다 질량이 작아. 그래서 코크가 6개 있어.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그러면 렙톤 경입자도 전자, 뮤온, 타우온,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온, 중성미자. 자, 이렇게, 교재는 없어. 교재는 없고, 그냥 내가 따로 이제 붙여놓은 거야.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근데 이거 물어보진 않겠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업다운. 그리고 전자. 요것만 알아둡니다. 그래서 업다운 코크, 전자. 이게 초기 기본 입장.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양성자, 중성자 어떻게 생겼냐? 그치?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제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내려가면서, 자, 입자 간의 인력이 생겨버리겠죠? 그치? 입자 간의 인력이 생겨버리니까 그 입자들이 모여서, 자, 어떻게 돼? 양성자, 중성자. 자, 이거 되게 어떻게 돼? 중따따라고 그랬어. 중따따. 중따따. 그래서 중따따, 그러면은 어떻게 돼? 중따따면, 이렇게. 중따따면, 여기는 업이 되겠지. 그럼 양성자는 반대로 업다가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하, 자, 어떻게 돼? 여기가 업이 플러스 3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 그럼 얘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얘는 0. 이 관계 성립되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하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해요. 양성자가 뭐야? 수소, 원자해.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돼. 얘 정체는. 얘 정체는. 아니죠. 플러스 이온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수소이온이라고 그래. 수소이온. 이걸 수소이온이라고 불러. 근데 얘 수소이온의 정체가 뭘까? 그렇지. 얘가 바로 양성자야. 양성자야? 그러면 물이 수소이온을 받아서 얘가 됐어요. 그 얘가 되면서 수소이온을 받지. 그 얘는 양성자를 어떻게 돼? 받네?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브랜스테를 로우리의 염기라고 그래. 산염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배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제 그 다음 이제 이걸 가지고서 연결되는 개념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양성자, 중성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요거 좀 잘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자, 빅뱅 후 3분이 됐습니다.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이 되죠. 그치? 그래서 코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1대1의 개수비가 성립이 될 거야. 알지? 자, 그러면 이 개수비가 성립이 되는 과정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간에 전환이 되는데, 자, 아주 작은 크기로, 미세한 차이로 중성자가 질량이 더 크다고 그랬어.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과정은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지. 질량 증가, 등가성 항상 기억해야 돼. 흡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과정은 질량이 줄어드는 과정이야. 그럼 줄어드는 질량만큼 어떻게 돼? 에너지로 방출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출하는 거와 흡수하는 거 보면 방출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어나거든.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이런 과정보다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이 과정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1대1의 비율이죠. 그런데 이게 7대1의 비율로 바뀝니다. 맞지? 3만 년 전. 3분. 자, 그러다가 이제 7대1이 됐지. 7대1. 그래서 요건데, 요 그림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개지.
자,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개지. 그러니까 14, 14개가 있고요. 자, 2개가 있어요. 헬륨이야. 양성자 몇 개야? 중성자 몇 개니? 2개가 되지. 질량수 사니까. 그치?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헬륨 원자핵이거든. 헬륨 원자핵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얘네들이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니?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게 바로 헬륨 원자핵으로 가버리는 거야. 자, 양성자가 뭐라고 그랬어? 수소 원자핵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 원자핵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잖아요. 자, 헬륨 원자핵이 몇 개가 돼요? 1개가 되잖아요. 12대 1의 개수비가 되는 거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그리고 이게 바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럼 봐봐. 양성자나 중성자는 한 개 질량 거의 똑같다고 그랬어. 그치? 그럼 질량 크기 봐봐. 얘는 12개가 있지? 자, 12개가 있죠? 얘는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렇잖아. 하나, 둘, 셋, 4개고 얘는 총 12개. 근데 얘네들의 질량은 거의 똑같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은 몇 대 몇이 돼? 3대 1에 뭐가 나온다? 질량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1대 1, 7대 1, 12대 1, 3대 1 외우라고 했잖아.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1대 1, 7대 1, 12대 1, 3대 1. 요 순서 이렇게 외워놓고 가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에 그래서 12대 1 여기 나왔죠. 그리고 나서 자, 그거 가지고 보니까 질량비는 3대 1.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빅뱅 초기에 이러한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우주 공간에서 더 이상 이제 물질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자, 왜 수소 헬륨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안 되냐? 그 다음부터 온도가 낮아졌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으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가 만들 때, 합쳐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얘가 떨어질 때는, 깨질 때는, 분해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빅뱅 후 38만 년이 되면은 온도가 몇 도가 돼? 3000K, 3000켈빈 온도가 되면서 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지? 전자하고 원자핵이 왜 결합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운동 에너지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야. 자, 그 전에 결합하지 않는 거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핵이 당기는 인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당기는 에너지보다 더 크니까 안 붙고 돌아다니는 거고 이제 얘가 더 크니까 이제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자와 헬륨 원자가 된다. 자, 그러면서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자, 이거잖아. 봐봐. 38억 만 년 기준으로 자, 원자 핵이 있으면은요. 여기 전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덜 이제 만들어진 여기 양성자, 이거 수소 원자핵이지, 이건. 양성자로 하지만 속지 마. 이거 그냥 이거 수소 원자핵이야. 수소 원자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자들이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불투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시별이 만들어지더라도 이 별에서 방출되는 빛이 이 우주를 통과를 못하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 온도가 300K가 되면서 300켈빈 온도가 되면서 자, 어떻게 돼? 전자들이 붙어버리죠. 그래서 원자가 돼요. 원자가 돼요. 그러면은 자, 이 채워져 있는 공간이 비게 되니까 이 빈 공간을 빛이 빠져나가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거야.
자, 우주공간 퍼져나오면서 어떻게 돼? 온도가 더 내려가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결국은 이 온도가 3도 켈빈 온도, 또 어떤 책에서 2.7 켈빈 온도가 되면서, 자, 이렇게 되고요. 요때 이제 방출되는 빛. 알지? 빛. 그리고 그 빛의 파장이 있을 거야. 이거를 우주 뭐라고 한다? 배경 복사. 알지?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거다. 누가 갔다? 가모프가 예상했어. 알지?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빅뱅이, 그렇잖아. 빅뱅이 일어나서 이제 공간이 커지면 결국은 온도가 내려가고, 그러면 그 낮아진 온도에 해당하는 이제 복사 에너지, 빛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이게 관측하기 되게 힘들거든. 왜냐면 극저온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러다가 이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우연찮게 자, 발견해요. 3도 K. 이것도 굉장히 이제 우연스럽게 발견한 거야. 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으로 빅뱅 우주론이 확립이 된 거야. 자, 됐습니까?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야. 나머지는 뭐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요 그림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요 그림. 자, 빨간색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고 파란색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야.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이제 복사 에너지 지도라고 하는데, 자, 인공위성에서 이제 플랑크라는 위성에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빨갛게 된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3도 K, 조금 높은 온도고, 자, 조금 더 상대 높은 온도, 얘는 낮은 온도야. 근데 이 차이는요, 굉장히 아주, 얼마 차이냐? 600 마이크로잖아. 그치? 600 마이크로는 뭐야?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온도 차이라는 거지. 그냥 거의 온도 차이 없다 보면 돼. 그러니까 우주 전체는 거의 그냥 뭐 한 3도 K로 고르게 퍼져 있다. 우주 전체가. 우주 3도 K로 고르게 퍼져 있다. 이거는 빅뱅의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래서 요 그림 문제 잘 나오니까 잘 봐도.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는 3도 K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이야. 그래서 3도 K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거지. 모든 우주에서 우주 공간의 온도가 3도 K니까 내가 어디에서 그거를 보도 그 3도 K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이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어느 방향이든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관측이 된다. 그래서 등방성, 그리고 같기 때문에 균일성. 자, 등방성은 방향과 상관없이 같다는 얘기고요. 균일성은 그냥 그 세기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방향, 뭐야 이거? 등방성. 등방성이 알겠지? 등방성. 자, 뭐 같은 세기. 균일성. 알겠지? 이런 의미야, 의미. 이런 의미. 그래서 우리 용어도 잘 구분해야 돼. 등방성, 균등성. 그래서 모든 방향, 등방성, 균등성, 같은 세기.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요, 요 정도 온도 차이입니다. 알겠니? 요 정도 온도 차이. 그래서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야. 자. 3000K부터 그치, 그때부터 빛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빛이 나가고 우주 배경 복사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주 배경 복사는 그 3000K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야. 만약 이제 쭉 해가지고서 만약 우주 온도가 예서 1000K야. 그럼 그 당시에 우주 배경 복사는 1000K가 되는 거야. 1000K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가 우주 배경 복사되는 거야. 그럼 지금은 우주 공간이 몇 도인데? 3도 K잖아. 3K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우주 배경 복사는 3K의 에너지라는 얘기야. 복사 에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시점에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는 크기, 세기는 달라져요. 3000K일 때 우주 배경 복사는 3000K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시기마다 틀려. 현재는 3K라는 얘기지.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는 3K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